네, 반갑습니다. MSA로의 전환부터 오늘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파트 1에서는 MSA가 뭐고, 모놀리스가 뭐고, 각각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떤 장점과 단점들이 있었으며, 이 MSA의 핵심 원칙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고, 그렇다고 단점이 없냐? 그렇지 않다. 어떤 문제들이 또 많이 있을 수 있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MSA 자체에 대한 조금 소프트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겉핥기식으로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아마 파트 2부터는 실제로 MSA의 전환에 대해서 이 전환을 하려면 어떤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고려해서 실제로 MSA 전환까지 갔을 때 우리 회사가, 우리 팀이 실질적인 이득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구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MSA 전환이 필요한 상황, 진단해보기에 대한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 전환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가능 여부를 판단해보기. 일단 먼저 필요성 측면에서 저희가 저희 조직 혹은 팀에 대해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는 것으로 할게요. 일단 먼저 필요성 측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필요성이라는 거는 즉 이런 필요성에 의해, 필요에 의해 우리는 MSA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 혹은 우리는 이런 필요가 있으므로 MSA에 대한 전환이 굉장히 가치 있을 수 있어. 라는 부분들에 대한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개발이나 배포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다른 팀 혹은 다른 소스의 공통 모듈 등으로 인해서 일정 조율이나 커뮤니케이션들로 인해서 방해가 될 정도인가요? 혹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일정 조율로 인해 느려지는 개발이나 배포 일정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빨리 개발하고 배포해야 되는 이런 비즈니스가 지연된 적이 있나요? 즉,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앞에서 계속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비즈니스 캐파. 즉, 비즈니스 캐파가 부족한 상황인가요? 회사에서? 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건의 배포로 인해서 그 단건의 배포가 영향을 미치는 전체적인 그 모놀리스에서의 영향도 파악이 어렵고, 실제로 이로 인해서 놓친 부분들이 그것들로 인해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나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모듈에 수정했을 때, 그런 걸 수정했을 때 이 영향도 파악과 커뮤니케이션이 부담과 압박으로 다가오나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마 어떤 회사들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령 영향도 파악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부담과 압박이 아니라면, 일정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다면 이건 오히려 큰 단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이런 공통 모듈을 수정하려고 했을 때 숨이 턱 막히고 부담과 압박으로 다가온다면 이거는 MSA가 필요하다라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한 서비스들의, 그러니까 큰 주요한 서비스가 되겠죠, 회사에. 그 메인 서비스의 빈번한 DB 부하 때문에 타 서비스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나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서비스다, 예를 들어서 은행 서비스라고 했을 때 뭐 은행의 가장 주요한 기능, 뭐 송금, 이체 같은 게 있겠죠. 이 송금이나 이체 같은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이 서비스들이 아마 비교적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놀리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송금이나 이체 서비스가 만약에 정말 그 뭔가 문제가 있어서, 혹은 어떤 이벤트들 때문에 엄청나게 몰리는 상황, 엄청나게 부하가 몰리는 상황이 된다면, 이 서비스 하나 때문에 이 모놀리식 서비스 전체가 문제가 생기면서 굉장히 적은 부하로 사용하고 있던 나의 서비스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이 모놀리식은 모든 서비스가 하나의 프로세스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 나의 서비스 혹은 타 서비스가 영향을 빈번하게 받나요? 등이 필요성 측면에서의 자가 진단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에는
필요성 측면이 아니라 가능 여부 측면에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필요에 의했다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MSA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필요하고 실제로 시급한 상황이 맞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실제로 전환을 위해서 결정하고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완전히 또 다른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번에는 실제로 우리 팀, 우리 회사가 MSA로 전환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실제로 그 회사의 엔지니어링 조직 혹은 그 팀의 대다수의 인원분들이 MSA 환경에서의 구조와 서비스에 대해서 이 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놀리스 상태에서는 크게 신경 쓸 것도 없고 어느 정도 정해진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런 식으로만 해에 대한 부분만 처리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앞서 굉장히 또 많이 강조를 하고 현재의 개발자의 그런 수요와 공급의 추세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번 더 해보자면 이런 MSA 구조와 각 서비스들에 대해 통신에 대해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있는 개발자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이 가능 여부 측면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크디 큰 항목의 하나로 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더는 CI/CD 파이프라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MSA 환경에서 필수적이고요. 이런 환경에서 이 CI/CD 파이프라인을 위한 데브옵스 혹은 SRE 조직이 별도로 존재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한 R&R을 별도로 담당하고 있으며 문제가 생겼을 때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지식을 갖춘 인원들이 충분히 있나요? 그리고 MSA 환경이 되면서 엄청나게 어려워진 트러블 슈팅과 모니터링 그리고 얼럿 이런 것들에 대한 난이도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스택들 EFK,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 그리고 엘라스틱서치에서의 그 실제 그 검색 데이터들에 대한 인덱싱 이런 지식들까지 충분히 갖추고 구축까지 직접 인하우스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물론 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외부 솔루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랩핑해 가지고 솔루션화 시켜둔 회사들이 있어요. 이런 솔루션들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하려면은 인하우스에 실제 관련된 인력들이 있고 항상 관리를 해주는 상황들이 된다면 더 좋겠죠. 그리고 MSA가 된다는 거는 그만큼 관리해야 할 서버나 클라우드 환경이 훨씬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같은 사이즈의 서비스였어도 모놀리식과 MSA 환경에서의 서버 대수 차이라고 치면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기능은 같을지라도 이 물리적인 서버 대수는 작게는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만큼 물리적인 혹은 가상의 클라우드 박스가 늘어나는 것이니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적절한 보안을 책임질 수 있는 보안 담당자가 존재하나요? 존재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제가 이제 마지막에 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 항목은 사실 앞서 저희가 봤던 이 모든 항목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예요.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한 회사에서 그냥 이제 일반적인 개발자이실 수도 있겠지만 혹은 MSA를 전환하기 위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엔지니어링의 최고 책임자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대표님이실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가장 많은 권한과 높은 권한을 지니고 있는 그 최고 책임자가 MSA 전환, 즉 이런 필요성들이 있었고 어느 정도 가능 여부도 조금 확인이 되었을 때 충분한 필요성을 느끼고 공감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팀에서
그 아래 조직에서 MSA 좋아요, MSA 필요해요, 우리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했을 때 이런 걸 가지고 최고 책임자가 충분히 공감해 주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MSA로 전환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현재 계신 조직이 팀, 뭐 옆에 팀 이런 분들이 이런 MSA 전환 너무나 하고 싶어요 하더라도 설령 최고 책임자 혹은 그 위 책임자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어 빠르게 포기하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자, MSA. 저희가 이때까지 뭐 항상 MSA 좋아요, MSA 뭐 최고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항상 옳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었지만 항상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맨날 어디 뭐 무슨 회사가 MSA로 적용했어요, 뭐 성공적으로 전환했어요, 이런 기사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성공적으로 실패했어요. 실패가 성공적이었다. 그래서 여기서 뭐 레슨런을 많이 배웠다, 이런 회사에 대한 정보를 들어보신 적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실패하면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공의 단면만 많이 봐왔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MS에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제 사례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좋다는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있던 회사의 일부 프로젝트 혹은 다양한 글로벌 회사들이 MSA 좋다고 섣불리 적용했다가 다시 모노리식으로 돌아온 사례들도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이 비즈니스 캐퍼빌리티가 중요하다라는 의사결정과 충분한 근거들이 모여 있을 때 그때가 되고 충분히 지금까지 실패했던 다른 실패 사례들, 뭐 성급한 세분화를 통한 너무 과다하게 많은 서비스들, 혹은 알고 보니 우리 서비스가 그렇게 비즈니스 캐퍼빌리티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 그리고 적절한 팀 내 프로세스와 문화, 그리고 필요한 스킬들의 보유, 이런 실패 사례들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히 고려하고 굉장히 다방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MSA 써야 되니? 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MSA는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MSA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면, 잘 만들어 둘 수 있고 잘 운영될 수 있다면 무조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현 상황, 그 회사 혹은 조직이 처한 현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들,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쿠버네티스나 도커나 이런 뭐 컨테이너 환경들 혹은 뭐 AWS의 뭐 ECS, 뭐 EKS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거를 우리 회사와 우리 조직에서 이 상황에서 다른 비즈니스를 차치하고 이것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왜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적용해 가지고 MSA로 전환을 해야만 해 라는 이 비코즈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상황에서는 MSA에 대한 전환이 오를 거예요. 높은 확률로요. 저희가 지금 첫 번째 요 강의에서는 MSA 전환이 필요한 상황을 진단하고 이것들이 항상 옳지는 않을 수 있지만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오를 수 있는 상황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음에서 이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